주거에 대한 거의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알아야 될 부분이구나라는 마음이 계속 있었는데 투자까지는 아니고 알았었는데 애들 키우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전념할 시간은 없었어요. 근데 남편이 이제 퇴직을 5년 후에는 이제 퇴직을 하겠다라고 2년 전에 얘기를 했어요. 준비해라. 아, 저한테 준비해라 이런 건 아니고 이제 배당금 받을 때는 같은 은행밖에 안 되는구나. 네, 그건 저도 몰랐네요. 거기서 현금으로 받으면 안 돼요? 현금도 될 텐데. 그건 생각을 못했어요. 어쨌든 같은 은행. 그건 저도 오늘 하나 배우고 예, 가는 거였습니다. 그거까지 체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세입자는 선생님이 그렇게 배려를 많이 해드린 덕분에 잘 이사 가신 거고 지난주에 간 거죠? 금요일이었나? 네, 지난주 금요일. 그런데 그냥 안 나가셨고 아, 그 그랬어요? 전날 또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사비를 얼마 줄 거냐 또 그러시길래 배당금 받는 그날 분위기와는 또 다르게 격양된 목소리로 이사비를 얼마 줄 거냐 언제 올 거냐 뭐 이렇게 하시길래 차분하게 선생님 이미 다 끝났고 이사비는 얘기한 적이 없고 내일 그냥 이사 가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언제 와서 나한테 보증금을 줄 거냐 그래서 몇 시에 가면 되냐 제가 여쭤봤었거든요 그 전날 그래서 10시경에 오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랬더니 다시 좀 전화해가지고 먼지 풀풀 나는데 왜 와서 있으려고 그러냐 2시에 와라 그러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끊었거든요 근데 또 생각이 바뀌셨나 봐요 문자와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몇 시에 올 거냐 내 계좌 알지요? 뭐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고 그분도 마음이 불안할 수 있는 게 분명 있으니까. 이해는 하는데 거기다가 아침에 2시에 뵈어요 딱 하고선 2시에 와서 원가금 확인하고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사비도 들지 않고 협상도 잘 하신 게 된 거네요. 다 끝나고 나니까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 잘했다기보다 그냥 순서대로 그냥 한 것 같아요. 아쉬운 건 뭐예요? 저도 처음 하니까 많이 이제 서툴렀을 거 아니에요? 말씀드리고 이랬을 때 네네네. 조금 익숙하고 좀 경험이 있었으면 이분한테 조금 더 배려를 할 수 있고 말할 때도 조금 더 여유 있게 했을 수 있었을 텐데 이사비를 전 생각하는데 갑자기 이사비를 얘기하니까 저도 당황해가지고 부드럽게 얘기가 아니고 이런 경우엔 이사비를 안 드리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나간다거나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다음번에 좀 더 부드럽게 해야지 뭐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죠. 맞네요. 제 생각에는 현명하게 잘 했다고 말씀드렸던 거는 첫 물건인데 선생님도 알아보면서 도와드린 거니까 맞아요. 네. 첫 물건에서 그 정도 하신 거면 저는 훌륭하게 해내신 거 아닌가. 그런 부분은 선생님이 10번, 20번 하더라도 시행착오가 분명히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이게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서 배워가는 네, 거라고 맞아요. 생각도 네. 들고 저도 뭐 그런 일들을 많이 했을 건데 그 같은 은행이라는 건 저는 몰랐거든요. 그러면 또 다음번에는 비슷한 부분에서라기보다 다른 쪽에서 또 모르는 게 생기면 그렇게 배워가는 게 아닐까. 그게 삶이 아닐까 생각이 맞아요. 저는 감이 듭니다. 네. 선생님. 근데 다행인 거는 그렇게 배워가는 게 즐겁다는 거. 아, 그게 느껴져요. 선생님 표정은 안 보이시겠지만 목소리에서 느껴져요. 이렇게 싫지 않더라고요. 그냥 굉장히 즐기고 있다라는 생각도 네네. 들어요. 네, 선생님.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명도도 완료 잘 하신 거고 그러면 선생님에 관해서 좀 여쭤볼게요. 네. 선생님은 그러면 30년 동안 주부님으로 가사일 그리고 소일거리 정도 했다고 제가 이해합니다. 네네. 그렇게 하셨는데 왜 갑자기 이 거친 그리고 어렵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이 경매 도전을 그리고 일반적으로 하는 이 부동산 보통 아파트 쪽 많이 하니까 그런 게 아니고 분명히 그것도 고민하셨을 것 같아서 왜 하면 또 이렇게 조그만 빌라를 관심을 갖게 되신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경매에는 정말 관심이 두지 않았었죠. 이런 분야가 있다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제가 경매를 하게 될 줄은 정말 저도 몰랐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이제 경매를 하게 됐는데 제가 집을 전세를 얻고 뭐 집을 알아보고 우리 같이 살 집을 알아보는 거 외에는 저는 부동산 경험은 투자해본 경험은 없어요. 그런 몇 번의 경험에서 부동산을 알고 있어야 내가 손해보거나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었어요. 저는 전세 알아볼 때 아니면 집주인이 우리한테 전세를 올려달라고 했을 때 또 내가 집을 살려고 이제 알아보고 대출 알아보고 뭐 이런 여러 거에서 주거에 대한 거의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알아야 될 부분이구나라는 마음이 계속 있었는데 투자까지는 아니고 알았었는데 애들 키우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전념할 시간은 없었어요. 근데 남편이 이제 퇴직을 5년 후에는 이제 퇴직을 하겠다라고 2년 전에 얘기를 했어요. 준비해라. 저한테 준비해라 이런 건 아니고 이제 나는 그러니까. 이제 그럴 생각이다. 이제 알고 있어라. 이제 이런 거에서 알았다고 이제 하고 있었는데 저도 이제 조금씩 이제 시간이 애들이 점점 크니까 시간이 조금 나고 해서 그럼 부동산 쪽으로 뭐 공부를
좀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음. 하지? 그런 마음에 이제 도서관에서 책을 이제 보기 시작했고 로버트 기요사키 네, 그분 네, 네. 책을 보고서 저도 이런 게 음. 있어라고 감동을 받긴 했었어요. 네. 그분은 이제 투자에 대해서 큰 그림을 얘기하시고 이제 디테일을 이제 어떤 거를 할까 보다가 처음에는 제가 몇 년 전에 오피스텔 투자하는 분 책을 읽었었어요. 네, 네, 근데 네. 오피스텔 투자하시는 분이 지금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선생님한테 수업을 듣고 보니까 빌라 대신 그분은 오피스텔을 사서 월세를 받아서 대출을 일으키고 해서 조금씩 이득 보는 거를 이제 곱하기 30개, 50개를 해보니까 나한테는 월세 수익이 매달 얼마를 들어온다. 이게 저한테 싹 들어왔어요. 아, 나도 저거를 해야지. 근데 남편이 엄청 반대를 했죠. 처음에는 반대를 네네. 하셨구나. 오피스텔은 그때는 오피스텔이 원룸이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옵션이 다 들어가 있고 네. 그런 거 관리가 힘들대더라. 그거는 좀 그렇다. 뭐 이런. 아, 그러면 우선은 로버트 기요사키 그 책을 보면서 현금 흐름이 중요하구나. 나는 그러면 현금 흐름 쪽으로 투자해야겠다. 그리고 남편께서도 이제 향후에 일을 그만둘 예정이니까 그럼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현금 흐름이구나 라고 방향은 잡으셨나 봐요. 책을 읽을 때는 현금 흐름 쪽에는 현금 흐름과 시세 차익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들어왔던 것 같지는 않아요. 개념이. 근데 그분 책에서 들어오는 거는 제일 기억 남는 거는 파이프라인. 아, 이런 게 파이프라인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 우리 파이프라인이 지금 불지만 한 개밖에 없잖아요. 남편의 그렇죠. 월급. 그러니까 이거로는 너무 위험하구나. 그리고 이거는 거의 끝날 때가 됐구나 생각하니까 가느다란 파이프를 여러 개 하는 게 그게 안전한 거구나 라는 거를 크게 들어왔고 현금 흐름 투자는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아, 이거 월세 받는 게 현금 흐름 투자네. 이제 그때 알게 됐죠. 아, 아, 그렇게 큰 고민을 했던 건 아니구나. 아, 이거. 네, 그렇게 깊이 막 생각하고 이런 건 아니었어요. 하면서 이제 알게 내가 했던 게 쟤도 말하고 있네. 그래서 좀 가깝구나 생각은 했다는 생각도 네, 들어요. 네. 그래서 오피스텔을 관심을 가지셨는데 가졌는데 누가 이제 소개를 해줬어요. 오피스텔을 한 2년 전에 오피스텔을 하나 구입하면 2억 좀 넘더라고요. 대출을 받고 하면 월세가 저한테 그때 60이었어요. 그래도 괜찮은 데의 오피스텔이었는데 생각해보니까 하나만 하면 끝이잖아요. 우리 투자금이 이제 제한돼 있었는데 그 오피스텔 하나만 하면 60만 들어오고 끝인 거예요. 그래서 여보 잠깐만 기다려봐. 이건 아닌 것 같아. 파이프라인이 여러 개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개 살 돈이 없어. 이제 그거만 하나 사면. 하나 사면 끝나니까. 네. 그 말은 투자금이 더 많이 들어가고 돌아오는 게 좀 덜하다. 그쵸. 수익률이 우리 물건보다는 좀 떨어진다라는 맞아요. 얘기가 네, 되네요. 네, 그때는 수익률 같은 것도 그냥 생각을 못했을 때였고 단순하게 파이프라인의 개념에서 보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아, 그래도 선생님이 기준이 명확한 게 있으니까 파이프라인을 늘려가야겠다는 기준이 서니까 나한테 맞고 맞지 않고가 좀 기준이 섰다는 생각은 드네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피스텔은 그런 장점도 있지만 그럼요. 나한테는 그렇구나라고 이제 알았고 내 상황에는 조금 멀 수도 있구나 생각한 거네요. 예, 투자를 한 번밖에 못하네. 이제 그게 더 크기도 했었고요.